이런 부분들 관세 얘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부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상승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3월달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에 미국 장이 그리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딥시크 쇼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부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다루겠지만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 주된 내용은요. 양자 컴퓨터는 비교적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자, 이제는 딥시크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를 부과한다 만다 이런 흐름들이 2월 내지는 올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양자 컴퓨터에도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양자 컴퓨터,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죠. 이런 문제들까지 영상에서 좀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로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딥시크 문제는 어쨌든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용 중단을 좀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만들었고 그 중국에서 틱톡과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요 우려감들을 다른 전 세계 나라에서도 좀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딥시크야 좀 잠잠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오픈 소스를 활용한 생성형 AI 기업이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흐름으로 지나간다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관세, 이 부분은 사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관세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180도로 이제 좀 다른 흐름으로 접어들 것 같아요. 시장이 역시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딥시크 하락폭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갭으로 하락한 라인이 지금 저항대가 되면서 오히려 앞으로 AI 사업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따로 또 영상을, 관세 관련된 영상을 또 촬영을 해 드릴 거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양재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중국, 이쪽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멕시코, 캐나다, 이 국가들이 중국 쪽과 굉장히 친한 나라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앞으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중국 관련된 이제 관세 얘기만 나왔었는데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 쪽에 물건 대면 뭐 사실 뭐 중국이 관세를 안 받는 거랑 사실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한 번에 좀 잡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좋게 말하면 공약을 지키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로부터 굉장히 그리고 프랑스 국회에서도 굉장한 또 지탄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친중 쪽을 좀 선택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전쟁에도 지금 트럼프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이제 WTO 쪽에 제소를 하겠다, 공정 무역 거래를 약속을 했는데 왜 공정하지 못하게 하느냐, 결국은 이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관세가 실제로 이렇게 부과가 돼서 미국 쪽 보이콧을 하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도 안 좋고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경제도 당연히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됨으로써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내린다 그랬는데 내리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가 잡혀야 됩니다. 근데 경제가 잡히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엄청나게 값싼 물건을 후려치면서 전 세계의 모든 파이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짜증이 나죠. 금리를 내려야 채권이 비싸지고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미국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되는데 중국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접 국가들, 우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만들어 놓은 저 북미 쪽 자기들끼리 관세 없이 가겠다, 사이좋게 가겠다 해서 이렇게 관세를 없애버렸는데 이걸 중국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관세 강하게 밀어붙인다. 너네 중국 쪽 편에 붙으면 우리 관세 때릴 거야. 이러면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거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세를 인하하지 않아도 주변 인접국들한테 중국한테 협조하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결국은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의도하고 있는 중국 쪽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쪽 입장에서도 너무 자명합니다. 미국을 이 나쁜 놈, 자기들의 이런 덤핑 그리고 물건을 값싸게 파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를 받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얘네가 우리한테 먼저 관세 부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 해도 뭐라 하지 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당연하게도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게 뭐 10%, 15% 보편 관세 뭐 전부 다 많겠지만 뭐 10%로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의 기업이 만 원, $10,000짜리 자동차를 팔아서 $2,000를 벌었다라고 해볼게요. 영업이익이 20%가 나와서. 자, 근데 이걸 이제 관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겠냐 이거죠. 자, 위에처럼 갈까요? 아니면 아래처럼 갈까요? 당연하게도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은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인건비 들어갔죠. 부품들 만들었죠. 재료 사왔죠. 자, 그러면 $2,000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판매가가 어떻게 될까요? $10,000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관세 $1,000만큼 더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0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가가 10% 그냥 오른다. 관세분만큼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못 내리죠. 올려야 되거나 동결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세,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못 내리니까 지금 초강수를 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승부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 차이의 문제고 실제로 이런 관세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관세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꽁지를 내릴 수밖에 없겠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안은 우리가 압력이라 그러죠.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에 대한 시장 침체에 대한 압력, 그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굉장히 어느 한 좀 기회다? 사실 보통 이제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소멸되는 악재냐 소멸되지 않는 악재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멸된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사실 조금 이제 적으면 악재가 작은 악재면 사실 뭐 얼마나 이제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달라붙었다가 괜히 매수세 오버슈팅 나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장의 초대형 악재는 맞는데 저는 소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좀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언큐 그리고 뭐 리게티 뭐 그 외적인 뭐 퀀텀 컴퓨팅 이제 양자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딥시크 파동 때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리게티 같은 경우는 7%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은 오버슈팅 물량들,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오버슈팅일 것이다에 대한 이 엔비디아 파동 때 이 물량을 결국은 이 진폭을 줄여 나가면서 어느 한 자리에 좀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다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나왔어요. 너무 이제 빅 뉴스들에 좀 묻혀져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퀀텀 점프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본인들의 직접적인 사업을 좀 준비를 하겠다. 특히나 이 IBM이 새로운 또 사업 방향성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 자체적으로만 사용을 하면 당연히 상용화가 어렵다. 젠슨 황 말이 맞는데 이게 아니라 슈퍼컴이랑
지금 슈퍼컴퓨터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잘하는 IBM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초전도 분야로서 슈퍼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랑 연계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같이 좀 커넥션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게 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마스터카드, 우리 비자 카드 알죠? 이 비자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마스터카드에서는 실제로 이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뽑아내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당연하게도 아마존 입장에서도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뭐 광고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팔아서 마진이 얼마나 남고 이런 걸 모든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현재 컴퓨터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뮬레이션을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와 연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컴퓨터 중에서 가장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도 공식적으로 양자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양자 발전 관련해서 역시나 다년간 좀 연구를 해왔었던 IBM이 구체적인 좀 로드맵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성능을 우리가 사실 좀 바라고 있는 정말 뭐 비트코인도 뚫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보다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걸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슈퍼컴퓨터보다만 빠르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양자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내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그 컴퓨터를 만들 거고 그것이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슈퍼컴퓨터와 연계하는 그런 컴퓨터를 하반기에 발표를 할 거고 처음에는 연계를 하겠지만 향후에는 슈퍼컴퓨터가 아닌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만의 컴퓨터로 나올 것이다. 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을 더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올 확률이 높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양자가 떨어지지 않는다. 좋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양자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악재 때문인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즉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횡보하고 있는 주식을 보면 이게 상승 여력이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양자는 왜 못 가는 걸까?'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적어 놓긴 했지만 좀 있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양자의 상승 여력이 왜 없는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당연하게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금리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강수를 뒀다.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는 금리를 엄청 내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맞불을 놨다는 거죠. "그래, 우리도 그러면 시간 끌면서 계속해서 금리 안 올릴 거야. 금리 계속해서 내릴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린 상태에서 지속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내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국 서민이라고 할까요? 중국 서민들이 중국한테 돈을 엄청 빌려요. 이거 그냥 빌리겠습니까? 중국이 위안화 찍어내겠죠.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려주니까 일단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부양을 하면서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싸게 물량을 찍어내고 값싼 인건비로 더 2차 전지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AI가 됐던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산한 게 더 많아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한 10,000원쯤에 만들었어. 그러면 해외 수출할 때 11,0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게 20,000원, 30,000원에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픈 AI와 딥시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딥시크 만드는데 설마 돈이 많이 안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단연간 금리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본인들이 데이터를 쌓는데 심지어 오픈 소스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 뭐 합니까? 다 컴퓨터하고 다 데이터. 그게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는 속도가 엄청나지는 겁니다. 오픈 AI, 챗GPT 이용하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쌓아가는 속도가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이 장기 제로 금리 때문에 추월을 당했다. 추월을 당할 수도 있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중국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정말 직면을 했거든요.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중국이 지금 금리를 낮춘 지가 3 년이 지났어요. 이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목 GDP를 뭐 실질 GDP로 나눴다 뭐 이건데, 뭐 쉽게 얘기해서 자국민만 집계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집계를 하느냐 이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이 디플레이터가 실제로 그 나라의 물가 지수를 뜻을 합니다. 근데 3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자,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다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똥값이 됐다는 겁니다. 나라의 국민들이 빚잔치에 앉고, 그럼 그 나라가 오래 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둘씩 줄도산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통 때였으면 전 관세 부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를 해 버리는 겁니다.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중국이 싸게 파는 물건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는 물건들이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죠? 재고는 쌓여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야, 트럼프는.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반대로 금리 인하 수혜주에 들어가는 양자 컴퓨터는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를 낮춰야 은행에서 돈이 풀려야 그 풀린 돈이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지면서 양자 컴퓨터 쪽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양자 컴퓨터를 모아갈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기약 없이 뭐 "금리 언제 올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좀 힌트만 좀 드려 보면, 저는 이제 3월, 그러니까 이제 2월 안에는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박스권 좀 하단 있죠. 하단에서 뭐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요 부근에서 물량 잡아가면 충분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거는요, 이제 엔비디아의 GTC입니다. GTC에서 이 퀀텀 관련된 양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분야의 D-Wave 그리고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 우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게 좀 투자를 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양자 쪽에 투자금이 여전히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여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GTC 2025에서 첫날 열립니다. 첫날. 그래서 3월 20일, 죄송합니다. 15 일이라 그랬는데 20일 양자의 날, 요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물량을 잡아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열악해요.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위성 사진이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연구실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정도의 좀 수준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테슬라도 그랬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결국은 회사 규모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각 주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 양자 실리콘밸리를 만든다. 투자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크기 전에 다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을 오히려 주가가 좀 눌리는 하나의 좀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 관세 보복에서 양자 컴퓨터가 좀 프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 미국이 맞붙는다에 대한 키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AI 쪽에서 좀 맞붙었는데 조만간 양자에서도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양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1 위입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5 배가 넘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는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관세 얘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부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승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3월 달 3월 20 일에 있는 GTC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 정도에서 요 아래 꼬리가 달렸던 요 딥시크 파동을 이겨냈었던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열어 놓고 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게티 같은 경우에도 요 12달러 요 라인 계속해서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마찬가지로 딥시크 요때를 이겨냈었던 요 아래 꼬리 요 부분 이겨냈었던 12달러 요 부분에서 물량 잡아가면 충분히 3월 달, 그리고 오히려 보복 관세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양자 컴퓨터는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는 점, 요거를 좀 먼저
먼저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명절간에 뭐 맘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양자는 사실 괜찮다. 그리고 양자가 성장한다는 거는 사실 의심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여기 있다라고 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정상 궤도를 회복을 하나 결국은 목표는 변함이 없거든요. 다만 내 목표가 여기인 사람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막막한 거겠죠. 내 목표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를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지금이 기회이자 개의치 않아도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정말 양자 컴퓨터를 그냥 남들이 오른다 그래 가지고 단기로 들어왔어.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더 흔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요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요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요런 분들도 물 타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오히려 하방이 더 열려져 있다 말씀을 드렸죠. 수익 중이라면 오히려 쳐다보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투자는 개인의 몫이다. 개인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떠미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개개인별로 목적도 다르죠. 목표도 다르죠. 뭐 매수가도 다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빼먹으실 것만 빼먹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관점을 가지고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요거는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어떤 가격대가 괜찮은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공부방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댓글에서 좀 격한 말은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속어가 좀 섞여 있거나 이런 댓글들은 삭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공부방 들어오셔서 앞으로 양자 흐름들 박프와 함께 좀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공부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공부방 소개 간략하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좀 거창한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무료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역으로서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 공유하고 여러분들한테 종목까지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장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주식 공부방은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미국 주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ETF? 뭐 TQQQ는 뭐지? ISA를 활용하라는데 뭐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증권사를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기업을 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어느 기업을 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어느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다.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반면에 쉽지만 이걸 잘 못하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게 미국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망설여졌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단번에 좀 해결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모두들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8-5284번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냥 남겨주시면 되고 좋아요만 누르고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 입장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누르면 구독자가 되시는 거니까 눌러주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했습니다 라고 이제 구독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자,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 수신 전용 번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스팸 이거 보냈더니 뭐 문자 폭탄이 와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수신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폐기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뭐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이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거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신 전용 번호 1668-5284번으로 개설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들어오실 때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좀 한 가지씩 좀 많이 하는데요. 뭐 들어오고 나서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이런 흐름이라더라 그냥 제가 드리는 그 인사이트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습득을 해야죠. 이것도 모르는데 시장 공부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좌 개설 다 해놨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버버버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 방을 들어와서 뭘 할 건지를 정해놓고 들어오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활용 방법이 200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라면 전부 다 무료다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들 받아 가시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고, 당연히 천년만년 무료로 운영하는 방은 아니에요. 자, 예시만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테슬라 350% 상승했었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나 이제 장안의 화제였기 때문에 아이온큐 좋다더라. 근데 뭐 때문에 좋은지는 몰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잡은 거고, 여기서 잡은 거죠. 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 말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포스트 엔비디아, 포스트 테슬라 이런 기업들 관련된 보고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제까지 좀 무료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개인적인 또 텔레그램 방을 또 한 가지 또 개설할까 이렇게 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언제든지 무료로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셨다가 별로면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을 때 빨리 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란 말이 있어요. 지금 고점이다는 얘기를 거의 뭐 5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나스닥 시장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없으신 분들도 이제는 나스닥 시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전송해 놓으면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있어서 박프로가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